하반기에 투자할 만한 종목 이야기들 태조 이방원은 알고 있고 간다 추세적으로.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게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네. 태조 이방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뭐 신하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집현전 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세종대지 그러면 이방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나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적으로 굉장히 많죠. 일단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라고 예를 가정을 하면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커지다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집에 한번 가보시면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갔더니 전기차가 아직은 몇 대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향후 5년 내에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류가 전기차다. 그러면 충전기가 필요하겠구나. 충전기뿐만이 아니라 모두 송배전을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꽂으면 다 불납니다. 아, 충전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시설 이런 게 부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올려야 되겠죠. 전압을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항상 책에서도 배운 게 미국이란 나라가 금광 캐러 갔었을 때 금광 기업보다는 리바이스 같은 청바지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런 많은 청바지 기업들이 생기는 그 중에 하나가 페베토리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삽과 곡괭이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터 린치가 페베토리를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시장이 영악한 겁니다. 이미 시장은 그 애프터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이렇게 시장이 보급이 많이 되니 그 이후의 시장에는 보급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산업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송배전 뭐 그런 어떤 인프라 뭐 이런 그렇죠. 인프라. 전력 인프라죠. 뭐 LS 일렉트릭 네. 뭐 이런 이런 왜냐하면 이런 거. 태양광을 해도 그린을 해도 전기차를 해도 그건 다 마찬가지 공동 분모인 거예요. 내가 태양광이 좋을까? LS 일렉트릭은 뭐 추천주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나서 그냥 드린 거니까 그거 찝어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전문가 여기 계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게 눈으로도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안 보이는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향후의 전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때까지 가겠죠. 이런 식으로. 또요? 또 뭐가 있어요? 송배전 이런 거 말고. 송배전 같은 거 말고도 뭐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태양광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뜰 때 의외로 태양광이 많이 뜨면 태양광이나 풍력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냐. 미국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즉 우리가 전기를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그런 산업들. 그래서 전 원전도 생각보다 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원전 혹은 전기를 또 만들어서 보관하는, 예를 들면 뇌피셜이 뭐 에너지 저장에 관한 맞습니다. 거, 뭐 수소전지든 ESS든 이런 쪽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다라고 보면 전기차라는 게 자동차가 이제는 바이아우로 기계에서 디지털 장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디지털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전장 쪽, 전장 쪽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거고 그만큼 시장이 커질 거니까, 그렇죠? 뭐 충전 인버터나 뭐 모터 관련 기업들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굳이 제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이번엔 페베토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나올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과 무관하게. 이게 또 시장이 커지니까 이쪽도 될 것 같아. 미리 반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커질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시장과 무관하게 저는 시장에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 시장에서 보여줬고 그래서 페베토리를 추천한 개념이 아니라 페베토리 아이디어로 드는 겁니다. 이전엔 추천을 했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 이렇게 커지니 페베토리도 커질 수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소재와는 또 다르게 움직이죠. 그럼 얘들 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지라는 걸 시장에서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재 각국이 취한 이 재정 정책은 이 관련 시장을 크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이 관련 산업들이 커질 수 있다라면 이 커지는 시장이 가장 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관련 사업들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군수물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있는 것처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선주 뜨면 조선만 뜨겠습니까? 철강도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뭐 태조하니까 뭐 조선하니까 조선만이 아니라 조선도 좋고 자동차도 좋은데 철강이 안 좋을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애프터 태조 이방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거기 사실, 왜냐면 태조 이방원은 많이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꽤 올라 있잖아요. 많이 올라 있어. 부담스럽습니다. 새로운 스토리들은 페베토리 같은 뭔가 여기서 파생돼서 새로운 나오는 그런 쪽에서 뭔가 기회가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막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나올 때마다 아이디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도 먼저 만들었지만
방산도 업계에서 최초로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관심들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럴 때 사면 최소한 바닥에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도 저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눈치가 좀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움직일 눈치가 때 아니라 인사이트. 아닙니다. 눈치라고 보기도 인사이트입니다. 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게 먼저 움직일 때 이게 왜 움직이는지 왜 큰 시장을 그리고 있는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시고 이래서 오르구나 이게 작지 않구나 생각을 하면 그 바닥에서 같이 편성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파생된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뵈면서 시장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뭐 기업도 중요하고 뭐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는 저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중을 매크로 40 종목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60 정도로 이제 가져가실 때가 됐다라고 판단돼요. 그런 게 나오면 지금은 받아라. 네. 그렇습니다. 폐배터리 할 때도 의심이 많았죠. 지금 전기차가 지금 아직 보급도 안 됐는데 무슨 폐배터리야.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어쨌든 기대감을 먼저 많이 2배 이상씩 하니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선엽 부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서 질문이 벌써 지나가지고 찬바람 불면 배당주. 근데 배당주는 하시고 싶은 분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배당주 투자 뭐 권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투자 전략들이 많이 잘못된 게 저도 여러분들 제 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십수년간 신한에서 투자 전략 팀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들의 주 고객이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이 나온 거고요. 기관들은 주식을 못 파니까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주식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은 색깔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덜 빠지는 건데 덜 빠진 거. 좀 방어를 통해서 어차피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의 소원은 코스피를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예. 빠지는 게 그래서 이분들은 잘했느냐 그러면 코스피 10% 빠졌을 때 전 8% 빠졌어를 자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내 돈인데 마이너스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배당주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할 때는 주식하지 말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당주를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배당 되고 나서 빠져서 그 주식 사시는 게 배당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은 가능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와, 이 기업은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나? 그리고 꾸준히 많이 줘서 이건 뭐 배당만 가지고 몇 년만 하면 그 주가만큼 될 것 같아 라는 정도의 기업들이 분명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배당 투자의 부적격 기업들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그냥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많이 주면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달갑겠습니까? 대주주는 아까워합니다. 근데 그 배당이 내가 많이 가져가면 아깝지 않겠죠. 보통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배당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점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이익 잉여금을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이 배당을 주겠지만 대부분 대주주 지분이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줍니다. S-오일이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순환 출자 구조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오너들이 사실 자기 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아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몫이 물론 단위가 있으니까 적진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요인을 보면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길 원합니다. 기업의 사이즈를 크는 것. 그게 더 맞는 거죠. 그렇죠. 고인권성이 성장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배당도 배당이지만 사실은 배당 주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잘하느냐가 CEO가 평가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대기업들이 배당에 짠 이유가 안 주는 건 아닌데 그런 거고 그래서 배당 투자는 그렇게 적합한 기업들은 아닌 것 같다. 그건 중소형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중소형주 투자는 가급적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 투자는 저는 가급적 좀 지양을 하시고 일부 기업 정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가 배당을 몇 년 동안 받아보니 이 기업은 배당만 받아도 주가가 되더라. 예전에 외환은행이 그랬었어요. 론스타가 가져갔었을 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 게 아니 뭐 배당을 저렇게 수십 프로씩 주는데 왜 저걸 안 하지? 그리고 실제로 4, 5년도 안 돼서 그 배당만 가지고도 그 주가를 넘어섰어요. 대주주가 론스타가 그들 가져가려고 배당 맞습니다. 많이 했구나. 예. 그런 걸 여우처럼 이용하면 가능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장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금리가 좀 긴축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지난번에 뭐 플랫폼 관련주나 무슨 이런 것들 게임주라든지 좀 올라오다가 또 들렸잖아요. 하반기는 성장주도 역시 좀 적극 전략은 아니에요? 저는 적극 전략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 관련 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되게 취약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많이 내려서 미국 그
연준의 투자 전략이 뭐 금리를 좀 덜 올리는 쪽으로 또는 피부시 좀 더 빨라지는 쪽으로 하면은 반등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 중에서 이제는 다 같이 올라오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메타버스도 있을 거고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또 게임주가 되게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임이 그 역할을 하진 못합니다. 지금도 이미 몇몇 개, 소수의 몇몇 게임 업체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선별돼서 이제는 하실 때가 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투자의 기회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태저 이방원 거기에서 파생되는 쪽에 뇌피셜을 굴리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가 오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잡아라. 네. 오늘 주식 라이브쇼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